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광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당교회 많은 시니어분들이 시니어 선교 학교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시니어 선교 한국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 시니어 선교학교 첫 번째 와서 강의를 했던 최철희 선교사께서 다른 선교학교보다 5-6배 많은 분이 모였다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저도 역시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인, 보통 시니어 선교학교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기록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당교회를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예배와 선교, 이것을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로 이렇게 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땅까지 행진한다,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되어 있던데, 오늘 이 저녁에 참 귀한 시니어분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저 자신으로서는 기쁘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시니어 선교 한국 사무국 측으로부터 선교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사실 무척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 경험이 고작 2년에 불과해요. 그리고 신앙 경륜이나 선교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참 뛰어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그냥 거절을 할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선교사 경험이 2년뿐이 안 되는 나한테 이런 걸 부탁했을까? 이제 저런도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그런 은혜, 또 그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 그것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섰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청주 상당교회에 와서 인생 후반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녀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과, 제가 캄보디아 아둘람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시녀들이 인생 후반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제가 간증은 제가 어떻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교를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같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 영동 잘 아시죠? 혹시 영동에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랬어요. 전제 충청북도 영동의 양산이라고 했어요. 양산에서 태어났어요. 양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은 사실상, 교회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불신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그 절에서 스님이 오면 시주를 꽤 넉넉히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도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불신 집안이지만 교육열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들 서울로 전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서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서울 종로에
집을 한 칸 이제 마련해 둬가지고서 저희 형도 서울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사촌 형도 서울서 학교 다니면서 서울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아마 학교를 다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대전으로 전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전학을 가서 대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대전 이모댁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이모댁에 갔더니 이모는 물론이고 사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놀라죠? 저희 집안은 전혀 불교 집안인데 만약 서울로 갔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모댁에 가가지고 이종 사촌들하고 이모님하고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때로는 이모 따라서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도 가기도 했고 그러고 주일 밤 저녁 예배도 드렸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모 가족들하고 예전에는 그게 있었죠. 가족별 찬양대회. 예, 가족별 찬양대회도 저희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찬양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주 이제 저희 이모부하고 이모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래를 태산을 넘어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제게 사춘기가 온 거예요. 반항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 이모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이모 집하고 학교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모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모 집에서 나온 이후에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세상과 어울려서 어떻게 보면 탕자처럼 살았어요. 친구들과 술도 많이 마시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 나이 마흔이 됐어요. 나이 마흔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흔이 됐는데 내가 80을 산다 해도 이미 절반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선 술이나 마시고 뭐 가끔 사고도 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이렇게 살다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1년 가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밤에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면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어디 길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안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첫 교회에 저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느낌이 25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느낌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고향에 다시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제 생활이 나이 41, 그때 41인데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40 넘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참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선교는 꿈에도 못 꿨죠. 선교는 꿈에도 못 꾸고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지 한 4년 반쯤 됐어요. 4년 반쯤 됐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하는 것이 미스터 리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웬 선교사래요. 오웬 선교사인데 혹시 싱가포르에 미스터 류라는 분을 아시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싱가포르 국방부에 있는 분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국에 가면 미스터 리를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 선교는 한 곳에서 1년 반 내지 2년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30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10군데, 이거 아마 청주도 왔다 갔을 거예요. 혹시 오웬 선교사 사는 분 한 20여 년 전에, 혹시 30년 전에 뵀던 분 혹시 있으세요? 이제 어쨌든 그분하고 만나면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국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분이 66년도에 와서 96년도에 돌아갔는데, 3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 서로 이런 얘기를 한 저녁 먹고 하면서 5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한 2주 남짓 지났는데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 안 받고 같이 자꾸 만났을 때 같이 있던 한국인 선교사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앞으로 오웬 선교사는 못 볼 겁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사실 아파서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전번에 선생님 만날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만날 수 없었는데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그냥 깜짝 놀라죠. 어떻게 5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아픈 내색은 안 하고 선교 얘기, 어떻게 선교한 얘기, 그런 걸 나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니, 그런 몸으로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왜 나를 만났을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날 전화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96년 6월 달에 사실은 제가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인데 그 대학교에 출장을 하게 됐어요. 한 달 가까이 하는 장기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인트 앤드루스까지는 차편이 없어요. 차편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에딘버러 스코틀랜드까지가 한 100km가 좀 넘어요. 택시를 타고 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만 하다가 이제 결국 출국일 됐는데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그냥 가겠다 생각하고서 그날 마침 주일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 집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내가 이번에 출장 가는데 교통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교통 문제가 해결될수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인천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일단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암스테르담에서 그 다음에 에딘버러 이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노신사가 제 옆에 와서 앉아도 되냐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 근데 전 이제 그 당시까지 스코틀랜드는 앵글리칸 처치인 줄 알았더만 거기 이제 그 프레스바이테리언 우리 장로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낙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제 이제 어려움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에딘버러에 내리면 세인트 앤드루스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왜 걱정을 하냐,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괜한 얘기 하나 보다 하고서 또만 딱 그 다음에 한 뭐라면 내가 공항에 먼저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라. 그럼 제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헛말로 빈말로 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입국 수속을 이제 마치고 그 짐을 찾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정말 그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더만 그 자기 부인하고 웬 여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자기들도 세인트 앤드루스까지 간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찰터 갔어요. 찰터 가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그래요. 닥터리는 틀림없이 뉴홀을 갈 거래요. 뉴홀. 그래서 저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까지만 가는 거 말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서류를 보니까 뉴홀이에요.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옆자리에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를 수백 번을 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앉았는데 의자가 안 좋더라. 그래서 자기 옆에 부인이 앉아있고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난 앞에 앉아있었거든. 앞에 앉았고 앞으로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제 옆자리로 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내가 올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우연일치치고는 대단한 우연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싱가포르라는 미스터 류라는 사람이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한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오웬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하고 딱 한 차례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서 선교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고도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전 공직에 있었는데요. 퇴직할 무렵이 됐어요. 퇴직할 무렵이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교 가서 교수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교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교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의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수를 하는 그것은 이제 몇 년, 한 5년 정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직장 생활 30여 년 했는데, 그것보다는 참, 선교를 하기로 이제 했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수로 길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길로 나가서 이제 결국은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선교의 길을 이제 접게 되는 데는 또 하나의 다른 또 하나님이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갑상선 암으로 87년도에 왼쪽 이제 수술했어요. 그러고 10년 후에 96년도에 오른쪽을 수술했어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그냥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서 신찌로이드는 약만 먹고서 지냈어요. 2008년쯤 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반드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자다가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진찰을 하고 보니까 근데 뭐 온몸에 그 암세포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냐면 척추 속에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차피 핵치료뿐이 없는데 핵치료를 받아도 너무 많이 전이가 됐고 그리고 척추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치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 그래도 하자. 그래서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서 2009년 2월 달에 핵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혹시 갑상선 그 핵치료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갑상선 핵치료 일반적으로 보면 핵 20mm 돌면서 20mm를 쓴다고 20mm, 30mm 정도 쓴다고 그러는데 제 차는 250mm 한 번에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쓰더라고요. 그러고 한 번 썼어요. 한 5, 6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척추를 한번 보자. 척추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척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종합검사를 다시 했어요. 종합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도대체 무슨 치료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기도 말고 딴 거 뭐 했냐?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랬더니 정말 이건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는 다시 한번 소견을 이제 모아가지고서 한번 다시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치료를 받았어요. 핵치료 한 번 받고 2번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보, 이 당신이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라.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 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는 그만두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명퇴를 했어요. 명퇴를 하고 저와 같이 캄보디아를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50, 60대고 하다 보면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시니어 선교 학교를 하는데, 앞으로 정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전반부 인생은 성취를 위해서 전력을 투구를 하죠. 그죠? 성취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후반 인생은 성취가 아니고 참 가치하고 의미를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택해가지고서 교수는 가볍게 보기로 했고, 그래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여기도 캄보디아 협력 선교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한 1.8배. 그리고 인구는 한 1,700만 명. 1,700만 명 조금 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국민 소득은 1,000불이 조금 넘고,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국교예요. 불교가 국교 그런 것 때문에 모든 학교, 초등학교란 초등학교는 국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사립 초등학교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교회, 불교 절 안에 있어요. 절 안에 초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90% 이상이 다 불교 신자고, 기독교 신자는 1%가 한 2% 좀 안다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캄보디아의 한국인 선교사는 한 1,000명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캄보디아가 선교사들이 많긴 한데 살기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많이 덥고 모기 많고, 그리고 의외로 또 먼지도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병을 얻고 도중에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게 건강 문제로 어려움 없이 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마 그것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가 그런 병이 암으로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어떤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상 전 캄보디아에 나가려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 영동께 선교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선교위원장을 할 때 제가 공언을 하기를, 필리핀하고 캄보디아는 우리가 파송 선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더 앞으로는 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캄보디아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선교지 선정하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주민 선교도 중요하고, 또 역시 또 해외 선교, 땅끝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땅끝까지 행진하는 그런 선교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또 해외 나가면 선교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보고 선교 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잘못 정해가지고 가서 몇 달 만에 돌아오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선교지를 정할 때는 기도 처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상 시행착오를 범했어요. 저는 사실 퇴직을 하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하고 성경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선교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께서 키르기스탄이라고 아시죠? 키르기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시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랬더니만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 선교사분께서 저를 만나러 서울에 2번을 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럼 가겠다. 가는데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겠다고 했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크리스산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일단 가겠다고 하고 한번 둘러보러 가겠다 했으니까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만 왜 재고를 하라면 재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르기스탄 도중에 이제 내려놨어요. 사실 키르기스탄 가기 위해서 저도 비자를 받고 아내도 비자를 받고 다 그렇게 놓은 상태였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아는 선교사분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더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캄보디아 아둘람 센터라는 곳하고 그리고 다른 몇 군데를 제 얘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는 나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상하게 캄보디아 아둘람 센터가 이제 마음에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 9월 달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사역할 만한 곳이에요. 사역할 만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2014년 2월 달에 아내랑 같이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가서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왔는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가서 사역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참 저로서의 고민인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선교 나갈 때는 부부가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또 원칙일 거예요. 부부가 해외 선교 나갈 때는 부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자기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 그래서 좀 고민이 돼가지고 아는 신학 교수분한테 갔어요. 신학대 교수한테 가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만 그분이 하는 말,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하나님 뜻이 캄보디아가 사역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것은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아내한테 내가 한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했더니 아내가 왜 한국에 가냐고 해서 결국은 자기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2년 기다렸다면 아내가 나중엔 한국에 가자고 해서 같이 나왔다는 건 아마 장로님도 틀림없이 그 하나님 뜻이면 틀림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아둘람 센터를 설립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아둘람 센터 이제 운영을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내가 자세히 듣더니만 그럼 가겠다.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둘람 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센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거 좀 아둘람 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로분께서 세원 설립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중소기업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80살까지는 살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 일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서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가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인터서브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로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서 200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 아둘람 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둘람 센터, 아둘람 아시죠? 아둘람 잘 아시죠? 아둘람이 어떤 곳인가? 예, 아둘람은 그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박해를 피해서 피난 다니다가 이제 소위 피신처했어요. 이곳에는
세상에서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400여 명 같이 지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서 이제 지냈던 곳인데, 이곳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후일에 유다 왕국을 건립하는데 아주 다들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둘람 센터를 그 설립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2005년, 6년, 7년 이때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길거리에 헤매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학교 다닐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학교도 보내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둘람 센터에서 키운 애들이 캄보디아 리더로,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세웠답니다. 그래서 아둘람 센터 구호가 Come to learn, go to serve입니다. 와서 배우고 배운 다음에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둘람 센터는 위치는 프놈펜 동북방으로 한 12km 떨어져 있고, 설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대지는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연건평이 한 820평, 그리고 인원은 한 50명 정도 같이 지냈어요. 학생 한 35명 정도 되고, 스태프 및 가족들이 한 15명, 그리고 교회에는 주요 시설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고 학사가 있어요. 학사는 이제 학생들 숙소, 그리고 스태프 및 선교사 숙소가 있고, 그리고 교실, 공부방, 도서실, 유치원, 유치원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유치원이 있고, 식당 및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둘람 센터 여기 이제 전경인데, 저 4층이 교회고, 3층, 2층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학생 숙소, 왼쪽 건물이 여학생 숙소로 아주 오른쪽에 이제 그 선교사 숙소가 되어 있어요. 아둘람 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나 우리 한국인 선교사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온 학생들은 전부 다 숙식은 물론이고 학비도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학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에 가서 가게를 돌봐야 된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서 집안에 보탬을 줘야 된다고 어디서 와서 지나다가 돌아가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다음 장. 이거 이제 소예배당 건물이고요. 이거 이제 아둘람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그 아둘람 센터 위치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놈펜 외곽인데, 그곳에는 사실상 이제 마을이 없었어요. 마을이 없었는데 아둘람 센터 앞에 우리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금이라고 아시죠? EDCF, 이 기금을 통해서 그쪽에 대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국립대학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 캄보디아 종합기술대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 줬어요. 그래, 그 대학교를 2005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 대학교를 설립하면서부터는 그곳이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상점도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원도 생기고. 학원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냐면 국립 캄보디아 종합기술대학이 한국어 한국어 검정 시험을 그 학교에서 주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2015년, 2016년 때는 제가 있던 데가 선교의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금 그렇지만 캄보디아 월급이요. 캄보디아 일반 근로자들 월급이 한 200불 미만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면 보통 한 1,500불에서 2,000불 이상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오면 월급을 한 달 하면 1년 한 거 버니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어 배우러 오고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람들 꿈이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중동 가서 일 많이 했잖아요. 중동 가서 몇 년 일하고 오면 그 당시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랬죠. 근데 그때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아마 국내에서 일한 것보다 2배, 3배 넘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2배 좀 요 정도 남짓 받았는데 그때 와서 일하고 몇 년 일하고 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몇 년 일하면 거기서 부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와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016년 8월 달에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웬일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3일 동안 원서를 접수하는데 새벽부터 막 그냥 계속 차, 오토바이 막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아두람 센터 근처가 완전히 난리 법수. 그래가지고서 5만 명이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한국어 시험을. 5만 명이. 조금 전에 캄보디아 인구 몇 명이라 했죠? 1,700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시험을 치렀어요. 캄보디아 종합기술대학 저것을 NPIC라고 그러는데 NPIC에서 다 치를 수 없죠. 프놈펜 근처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전부 다 이틀 동안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그 정도로 저쪽에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 10일 전에 캄보디아를 또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학원이 그때만큼 잘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코타가 좀 줄어들었어요. 베트남이 많이 늘면서. 그래서 좀 그때 열기는 조금 식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은 여전히 캄보디아 사람들의 꿈입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캄보디아 아두람 센터에서 어떻게 지냈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하죠, 그죠? 캄보디아 아두람 센터도 마찬가지로 아침 5시 정도면 일어나서 5시 반부터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요. 한 30여 분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듀티라고 해서 이제 환경정리 청소를 해요. 청소하고 나면은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학교들을 가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이부제 수업을 하는데 캄보디아는 어지간한 학교는 다 이부제 수업. 대학교를 제외하고선 거의 다 이부제 수업이고 국제학교라든지 사립학교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부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에는 영어 교실하고 한국어 교실을 해요. 근데 영어 교실, 한국어 교실은 아두람 센터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밖에 학생들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실은 저와 이제 제 아내가 가서 워낙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걸 개설을 했는데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와서 한국어 교실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이제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그리고 나중엔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이제 스텝 그쪽에 이제 목사님 스텝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헌신 예배 디보션 미팅이라고 해서 헌신 예배 업무 회의를 해요.
뭐 센터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러고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예배 겸 업무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하고 이제 제 아내는 주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스텝이라든지 학생들 뭐 애로 이런 걸 들어주고, 그러고 또 그 목사님하고 말 신방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제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이런 걸 했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성경 공부, 그러고 이제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그리고 기도회 이렇게 하고, 그 시간 끝나면 이제 그러고 자율적으로 개인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내는데, 보통 취침은 10시예요. 10시에 하는데 특히 공부를 좀 더 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11시까지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면은 이제 아침 큐티에, 새벽 큐티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1시 이전은 자도록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학생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달리 그렇게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시험 문제, 제가 가서 어제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가 있는 애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많은 배려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냅니다. 예. 제가 이제 아두람 센터를 맡아가지고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동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설립한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다른 선교사분들이 계속 했었고, 근데 동역을 하게 되니까 주위 분들이 그래, 동역이나 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갈등 요인이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뭘까? 그러니까 역할 문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동 쪽에서 선교를 이제 터키에서 사역을 하다 온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제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장로님, 미리 합의서를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합의서를. 어떻게 해서 MOU를 쓰라는 거예요. MOU를 써가지고서 둘이 틀림없이 합의를 해야지 앞으로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선교하러 나간 사람이 합의서 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망설이고 있다가 그냥 갔어요.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그걸 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를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저런 들은 얘기를 가지고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MOU를 이제 쉽게 체결을 했어요.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학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설립자는 어떠한 일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그 특히 이제 재정 문제를 많이 했는데, 재정은 기본적으로 센터 유지비는 설립자가 부담한다. 그럼 모든 사역비는 내가 부담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인사 문제, 스태프들 이제 채용하고 학생들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는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마찰 갈등 하나도 없이 아주 2년이 저한테 기쁘고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2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해외 선교 나갈 때 이 점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저번에 말씀해 사역지 어디로 정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합의서 MOU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했더니만 모든 문제가 정말 거기에 따라서 그거 잘 해결됐었고, 그리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셀집에 나갈 때 사실상 이제 사역을 혼자 다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참고 저희한테
하나님이 손길을 붙여줘요. 천사를 붙여줘요. 인천공항에서 사실 그분들을 제가 나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만났는데, 설립자가 한번 식사를 하자고 갔더니만 한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분들도 캄보디아 같이 갈 거래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있어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로 그게 관심을 안 두고 지났는데, 인천공항에 갔더니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가는데 아둘람 센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둘람 센터 간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돼. 같은 공간 잘 모르는 두 부부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뭐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차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있는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둘람 센터에 갔더니만 가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하나님이 붙여줬구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저희랑 똑같이 일을 해요. 청소 똑같이 하고, 식사 준비 똑같이 하고, 학생들 돌보는 거 똑같이 하고, 시장 가는 거 똑같이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요. 아주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사실 선교 나가서 첫 한 달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적응돼야 되고, 선교사 철저한 할 일 많이, 선임 선교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헤매는데, 사실상 저는 도와주는 분도 없고 그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정말 한 달 동안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불쾌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붙여주시는구나. 그분들이 한 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조금 전에, 한 며칠 전에 주일에 있었어요. 근데 웬 분이 저한테 와서, 여자분이 와서 자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NPIC 그 대학교에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그가는 우리 아둘람 교회에 와서 그냥 학생들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갔다. 그런데 앞으로 선교사님 도울 일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이 그 이후로 계속 예배를 하더니, 그분은 또 찬양 은사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 것,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6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분도 이제 때가 됐는지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쯤 되니까 또 NPIC 대학 또 교수 선교사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아둘람 교회를 잠깐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마다 와서 저희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끔은 또 설교도 했어요. 그분은 파키스탄에서 한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캄보디아로 이제 그 교수 선교사로 사역을 온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제가 특별하게 이제 설교를 못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분이 대신 설교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지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끝날 때까지, 저희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도와줬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 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 교회를 제가 이제 많이 둘러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양주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저는 좀 자주 가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 선교사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설교 통역을 하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강제 출국을 당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면은 잘 돌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주고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이름이 삐라인데, 저 삐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른 와라. 해가지고서 그 청년이 저희 이제 센터로 왔어요. 센터로 와서 오자마자 제 설교를, 그 전에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캄보디아말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오니까 한국어로 바로 이제 통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삐라라는 청년은 그 청년 온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영어로 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어로 하면 이제 설교를 할 정도 그 청년이 또 사역을 도와줬어요. 어찌됐든 이 선교를 나가니까 이런 분 저런 분 정말 내가 뭐 할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 사실상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서 있으면 붙여줘요. 이제 하루는 이제 캄보디아에는 우린 뭐 여긴 통합, 합동, 뭐 고신 뭐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장로회 신학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통합이에요. 전부 장로교회 모든 뭐 합동이 통합 전부 다 합해서 그 통합된 그 신학대학인데 그 교학의 그 대학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조봉기 학장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 선교사님 제가 와서 청년들 가끔 이제 청년 예배 때가 있는데 청년 예배 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좀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또 이제 청년들 또 청년 예배 때는 와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사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정말 2년 동안 지났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딱 그거예요. 선교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선교는 하나님 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그 선교는 내가 한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든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나름대로 이제 다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기도하고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은 하나님께서 다들 이런 사람 붙여줘가지고 이런 사람 붙여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둘람 센터 사역을 제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혀 어려움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청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어 통역을 하던 이제 한국어로 통역을 하던 분이고 그리고 저 갈색 티셔츠 입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갈 때 처음에 같이 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인 제 이제 아내이고, 요쪽 분들은 제일 오른쪽 왼쪽 분은 파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캄보디아 MPRC 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신 분이고, 요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캄보디아 장신대학 학장이신 조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요 분들이 의사분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러저러한 악기 와서 가르쳐주러, 학생들 가르쳐주러 오고, 뭐 이런 물품들 가져와서 나눠주고, 또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둘람 센터를 총괄 책임을 맡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조금 산만해요. 학생들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뭐 큐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알아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총 책임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 이제 목사 소피앙 목사라는 분이 설립자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산만하고 좀 정리정돈의 상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자 먼저 큐티를 어떻게 하나 한번 둘러봤어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둘러보니까 큐티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세 그룹으로서 나눠서 하는데 가서 그룹별로 쭉 돌아보니까 큐티 시간에 늦게 오는 아이들, 그리고 큐티 시간에 자는 아이들 뭐 많아요. 그래서 제 회의 때 제가 앞으로 큐티 시간을 좀 지켜서 해주고 그리고 큐티 나눔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매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2명 정도는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강조를 하고 했더니 점차적으로 큐티하는 모습이 좋아지더라고요. 큐티하는 모습은 그렇게 해서 됐고, 그러고 예배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많이 늦긴 하지만 저희 아둘람교회 예배가 보니까 뭐 예배 시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이제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또 늦게 오는 건 뭐 다반사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 좀 정리 좀 하자. 예배 시간 지키기.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쪽 사람들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요.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제대로 하자 해서 그거 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제대로 이제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그냥 다들 집에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일날 식사 교제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다 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한대. 그 캄보디아 교회 대부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재정난이에요. 교회가 재정 형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나눠 먹고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말고 우리 주일날 모든 사람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식사 교제 시간, 식사 시간에는 그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한국 배우러 온 청년들도 하나 불러드리자. 그래서 이제 불러드렸더니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환경 정리라든지 청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부터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뭐 대청소를 했어요. 센터만이 아니고 센터 주변까지 완전히 뭐 아주 대청소를, 뭐 배수구라든지 뭐 유리창 모든 걸 다 한 2주 이상을 계속했어요. 2주 이상을 계속했더니 진짜 건물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건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청소하고 나면은 환경정리하면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저도 애들하고 같이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나이는 좀 그때 많이 차이 나가지고 같이 뛰고, 그리고 캄보디아 애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 동네 청년들하고 축구 시합으로 가서 이제 저도 막 응원하고, 아주 그 운동하고 나서는 항상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간식해서 나눠 먹고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애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제일 첫 번에 가니까 그 몇몇 좀, 그래도 조금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대학생 이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좀 이렇게 좀 경계감을 두기도 하고 좀 어떻게 삐딱한 자세에 취한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이제 저한테 다가오고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보다 굉장히 순진해요. 순박하고, 그리고 엄청 순종적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순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아주 잘 지내는데, 체육대하고 청소, 큐티, 이런 세 가지는 제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까지 가장 강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위생 상태한 사람들 와서 고생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가 했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한 2주 남짓 되면서 면담을 시작을 했어요. 개별 면담을 전 학생들, 스텝까지 전부 다 개별 면담을 다 했어요. 하룻밤에 보통 3명, 2명, 3명 정도씩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아들람 센터에 들어오게 됐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신앙, 학교에서 애들하고 관계는, 그리고 아들람 센터의 만족도는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한번 면담을 쭉 했어요. 그 면담은 그 이후로도 이제 보통 한 1년에 2번 정도씩은 계속했어요. 처음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면담을 하니까, 아이들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대부분이 복통,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뭐 이러저러한 질병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이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고 주방에 좀 불결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정수기를 제가 이제 몇 개를 구입해가지고서 정수기를 이제 비치를 해주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정수기 물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약을 제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대로 구입을 하고, 또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받아가지고서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또 애들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애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캄보디아에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들이 툭 하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선생님들이 학교 안 나오는 게 이해 안 되는데, 거기서는 그게 다반사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농사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선생님 만나면 그냥 집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불만이 뭐냐면은, 그런데 보충 수업은 해요. 우리도 예전에 보충 수업 많이 했죠, 학교에서. 똑같아요. 우리 한 50년, 40년, 50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내요? 보충 수업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이제 불만을 하면 자기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만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센터 스태프들이 애들을 너무 좀 막 거칠게 다룬다, 아니면 나쁜 말을 좀 한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근데 이제 학교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옮길 수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단, 공부가 좀 처진 아이들 좀 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학생 애들 중에서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학생들 한번 누가 잘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몇 명이 잘한대요. 그래서 걔들 보고, 야, 이런 애들이 좀 공부가 좀 약한데 걔들을 위해서 특별 과외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한테 적정 그런데 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특별 과외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특별 과외 수업을 하는 게 참 우습긴 한데, 그래서 과외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들이 좀 학교의 불만을 좀 잠식시켰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런 문제는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차피 이 애들은 너희들하고 계속 살아야 될 애들이고, 그리고 스태프 중에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동생들 같으니까 그렇게 대하듯이 좀 잘 대해라. 애들 정말 이 애들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애들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애들 좀 잘 좀 돌봐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 그런 문제는 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신앙 문제가 또 있어요. 신앙이 어떤 학생들은 괜찮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 좋은 애들은 신앙이 좋은 애들하고 생활조를 같은 조로 편성을 해줬어요. 같은 조로 편성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 성경 공부반을 또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가도 이제 역시 이제 설교를 잘 하시는 분, 말씀을 잘 전하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찾아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애들을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신앙교육 이런 것들과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전부 다 해보겠다 해서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애들 모습이 달라져요. 애들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린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보니까 그 어떤 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 교체를 냉장고라든지 뭐 TV라든지 키보드, 뭐 방송 장비, 또 심지어는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교통수단 중에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툭툭이라는 게 있어요. 툭툭이 캄보디아 가신 분들 알 텐데 툭툭이도 이제 해골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주방인데 주방은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주방 그 전에 있던 주방을 이제 오른쪽으로 깨끗하게 고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 아까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 주일 예배 식사 교제하는 모습, 주일 설교, 주일학교,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 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학생들 면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현지인 목사 소평 목사가 저한테 이제 세례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세례식. 이제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세례식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간은 강가에 가서 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는 주로 강가에 가서 세례식, 우리 뭐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줬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선교사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한국 선교사분들이 세례식이 너무 좀 경건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러냐? 근데 지난해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난해는 그 센터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비는 이제 밖에 나가면 1,200불 정도가 들고 센터 안에서 하면 500불 정도 든대요. 그래 왔다고 이제 그래서 한번 그 강가 그냥 세례식을 하던데 한번 가보자 하던 시간을 내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거의 2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러고 가보니까 그 세례식을 하던 강가가 마치 유흥장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들어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에 큰 욕조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서 하고 대신에 수련회를 강보다 더 큰 바다로 가서 한번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식을 저희가 이제 물통을 사가지고서 큰 물통을 사가지고서 세례식을 치렀어요. 세례식을 그때 한 16명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우리 전교인 수련을 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전교인 수련을 한다고 했더니만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 그때 교인 수가 한 80명 정도 됐는데 신청자가 110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래가지고 차량을 2대를 이제 대절을 했죠. 그러고서 많은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저희 아둘람 교회가 가서 이렇게 전교인 수련을 하는 건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제가 저희 파송한 저희 교회 또 시니어 선교학교에도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받아달라고 하루는 센터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정말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센터에 사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저런 행사했을 때, 예배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한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있죠.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센터 안에 사는 그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찬양이라든지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바닷가로 이제 버스대로 갔는데 그날은 굉장히 덥고 그래야 될 텐데 구름이 딱 가려져요. 구름이 딱 가려져가지고 바닷가에서 아주 뭐 그냥 정말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서 큰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12명이 결신을 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크리스마스도, 이 캄보디아는 국교가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달력에 크리스마스가 표기가 되지 않아요. 공휴일은 물론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정해진 12월 25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교회에서만 언제 하냐면 12월 마지막 주일을 해요. 무조건 12월 마지막 주일을 하는데, 각 교회가 우리하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50년 전, 40년 전, 그때 비슷하게 해요. 이제 성국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통 무용을 해요. 전통 무용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평 목사하고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마을 사람 초청해가지고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한 걸 먼저 볼까요? 예, 이것은 저희 이제 선교사들 팀들이 했던 것이고, 예, 이건 아까 얘기했던 체육대회 하는 것들, 이건 생일 파티 했던 모습들, 이건 부흥했던 모습, 부흥했던 것, 그리고 특별 과외 수업했던 것, 그리고 신규물 공부했던 것들, 예. 세례식 했던 것, 예.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간 모습들, 예.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련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그렇게 행사를 끝냈는데, 제가 수련회 갔다 오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홈커밍데이를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련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데,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홈커밍데이, 왜 홈커밍데이지? 근데 이거 제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회의 때, 홈커밍데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홈커밍데이 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렇지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홈커밍데이를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홈커밍데이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데이? 그럼 여기 아둘람 센터에서 이제, 대학교라든지 이런 걸 마치고 밖에 사회에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아둘람 센터에 있어서 다른 곳을 일단 간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럼 그 50명 그 사람들이 아둘람 센터에 한번 와서 그간 옛날 지냈던 것을 회상도 하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홈커밍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래서 홈커밍데이를 하기로 했어요. 홈커밍데이를 하기로 하고서 이제 준비하는 상황을 저한테 좀 계속 잘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서 제가 가끔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어보면 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 학교 전학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홈커밍데이만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한다고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8월 때는 또 단기 선교팀이 저희 센터에 오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 달 정도 됐어요. 홈커밍 데이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아직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해는 홈커밍 데이 이제 못하나 보다. 올해는 홈커밍 데이 못하나 보다 하고서 그냥 홈커밍 데이는 사실상 잊고 지냈어요. 잊고 지냈는데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근데 11월 달이 되고 그러면 저도 사실상 당초에 전 2년간 사역을 하기로, 왜냐하면 제가 시무 장로였었고 저희 교회는 1년 휴무를 줘요. 시무 장로들한테 1년 휴무 얻고 교회 측으로부터 양해를 얻어가지고 1년을 더 얻어가지고 2년을 선교 사역을 갔었기 때문에 11월 달이면 이제 2년이 끝날 때가 다 되거든요. 근데 하루 아침 디보션 미팅 그 회의를 하는데 한 스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NPRC 대학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졸업식은 특별한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졸업식이래요.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얘기 했더만, 그간 졸업식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8번째 배출을 했는데, 그간 7년 동안 졸업식을 못 한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만, NPRC 대학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총리가 와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어야만 졸업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간 캄보디아 총리가 훈센 총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7년 동안 졸업식을 못하고 이번에는 온다고 해가지고 졸업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제 11월 24일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틀림없이, 그러면서 스텝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졸업식에 참석하는 우리 아둘람 센터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둘람 센터에서 하룻밤 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죠? 정말 그래. 그러면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해야 되는 날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아둘람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확인을 하면 25명이에요. 25명, 그래.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해가지고서 11월 6일 날이 졸업식인데 12월 6일 날이 졸업식인데 12월 5일 날 전부 다 오라. 그래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자 해서 바베큐 파티 준비도 하고 모든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25명이 오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홈커밍 데이 파티를 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서로들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고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도중에 조금 하나 22명이 최종적으로 남았었는데 22명의 얘기가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부단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참 정말 좋았죠.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졸업생들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간 아둘람 센터에서 너무너무 많이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센터를 위해서 도울 일 있으면 기꺼이 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둘람 센터 동문회를 만들자. 예. 그리고 또 한 얘기가, 가능하면 매년 11월 달에 홈커밍 데이를 했으면 한다.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홈커밍 데이는 제가 사실상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2년 다 끝나갈 무렵에서 12월 6일 날 홈커밍 데이가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 대학교 졸업식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졸업식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식 날 이제 제가 갔어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많이 졸업식을 하니까.
갔더니만 정말 인산이네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뭐 8년 동안 이제 처음 하는 뭐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훈센 총리는 왔을까요? 안 왔어요. 훈센 총리가 안 오고 대신에 훈센 장남이 왔어요. 훈센 장남이 공식 직함은 있어요. 공식 직함은 상당히 하이랭킹인데 공식 직함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졸업장을 한 100여 명 정도 수여하고서 그러고는 뜨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제 그다음부터 뭐 총장이라든지 다른 사람 졸업장을 수여하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제 그 홈커밍 데이 그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사역의 총 정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사역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마치 아들과 같이 이제 아끼고 데리고 있던 그 스텝이 있었어요. 그 스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날짜가 사실상 철수해야 될 날짜 후회하는 거야. 그런데 2년 동안 같이 지냈으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결혼식 꼭 참석을 하고 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서 조금 며칠 좀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그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그 아두람 센터에서의 사역이 평탄치만 않았어요. 사실상 어느 센터나 어느 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정말 쉽지만 않거든요. 이런저런 애들이 많아요. 아두람 센터에서 역시 애들 사고 친 애들도 있었고 또 스텝과 학생들하고 조금 이런 것도 있고 스텝 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스텝 중에 또 사고 치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센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됐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제 품고 이제 어쨌든 같이 가야 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러고서 2년을 이제 지냈더니 제가 이제 2년 전의 모습하고 나름대로 제가 2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2년 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애들하고 이제 제가 면담을 하고 할 때 이제 같이 앉고 이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걔들이 울어요. 같이 울고 막 저한테 막 안기고 그렇게 2년을 이제 지냈는데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6개월에 다시 이제 걔들 보고 싶어서 갔었어요. 한번 가서 보고 오고, 그러고 한 10일 전에 다시 저희 교회 팀들하고 같이 한번 또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한 번씩 더 안아주고 왔는데, 지금 이 순간도 사실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애들 중에서 다들 이제 머리에 많이 떠오르죠. 보면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 고등학교, 내가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제 스레이너시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 또, 이제 정말 너무 가난해간데다 팔이 또 한 적이 없는 이제 삐엇이라는 애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조그만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자들끼리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선물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 TV 보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줘가지고 그런 애들, 그리고 또 애들 중에는 또 공부가 잘하고 똘똘한 애가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영국에 가서 유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애가 있었고, 마리아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와이밤 그 청년 예수촌 이쪽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좀 뒤늦게 온 또 위치시라는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게 같이 지냈던 애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 이 시간 다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참 부족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아둘람 센터 2년간의 사역 보고를 신앙 간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또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제 아까 홈커밍데이 이거 졸업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